자, 외로움은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물학적 상태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련되는 뇌부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연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감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감정은 우리 뇌의 이 안쪽, 이거는 지금 바깥쪽이잖아요. 저 건너편 이쪽이 안쪽 그 미디알이라는 M이 미디알, 안쪽 등 쪽이든 아래쪽 배 쪽이든 이쪽 부분이 감정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특히 요 템포로 프레탈 정션이라고, 그러니까 측두엽하고 두정엽하고 측두엽하고의 정션, 두정엽, 측두엽 정션, 템포로 프라이어탈 정션,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다 하는 MRI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종합되는, 그래서 전두엽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각이 전부 종합되는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주변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내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실험에 의하면은 오른쪽 그 템포럴 프라이탈 정션 이쪽이 남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저 사람이 내한테 해를 끼치려는지 아니면 내한테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그때에 많이 활성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그죠? 이게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일까요? 요 보면은 요 부분인데, 이건 다른 보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이 왼쪽보다가 더 강한 활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왼쪽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감정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왼쪽은 뭔가 좀 수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쪽에 치우쳐져 가지고 있고, 오른쪽이 EQ 관련, 조금 감정적인 통합적인, 좀 도루뭉실하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그쪽에 오른쪽이 더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 마음, 감정도 오른쪽이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MRI 영상을 보면은 대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편도체가 가득 활성이 강하고, 여기도 보면은 오른쪽 TPJ, 이 부분이 더 강하다 하는 거. 오른쪽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른쪽이 더 마음하고 마음 중에도 감정하고 더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편향성을 갖는다, 사회성 자극에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영향이 있다. 뭐든지 이렇게 좋게 안 보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위협에 더 과민해진다. 도파민 시스템에 변화가 있다. 도파민 경로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기쁨, 만족감을 덜 가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거 오래 지속되면은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코티솔 많이 분비가 되고, 코티솔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해를 끼칩니다. 면역 체계, 대표적으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리뷰 논문, 총설 논문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거를 통합해 가지고 살펴봤다는 건데, 이 초록인데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이렇게 이루는 종, 인간, 아니면은 뭐 인간이 아닌 영장류, 설치류도 쥐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 곰돌이 같은 이런 동물도 아주 그 고위에 고등한 그런 사회성은 인간같이 그런 사회성은 없지만은 사회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기본 사회행동신경망이라는 그런 신경망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료감이라든가 스트레스 반응이라든가 부모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다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의 이게 본드, 소셜 본드, 사회적 유대, 내가 사회 그룹하고 떨어진 외톨이가 아니다는 것, 유대를 갖고 있다는 이게 그걸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거, 지각된 고립, 혼자 떨어져 있어도 내가 외롭다고 안 느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 물리적인 떨어짐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각되는 아이솔레이션. 이게 이제 외로움인데, 물리적 고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상호작용, 연결감에 대한 불만족, 부정적, 이런 게 그런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복합적인 행동 상태다. 외로움이라는 거가 고립, 마찬가지. 고립에서부터 외로움이 나온다고 보면 고립과 외로움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떤 모티베이션, 이게 뭐를 하겠다는 그 모티베이션 있잖아요. 동기. 그거에 대한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배쪽 선조체, 변연계의 이상과 연관이 있다. 뇌에 이상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변연계의 기능 이상인데, 배쪽 선조체도 이 변연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변연계가 감정을 관할하는 그런 뇌부이잖아요. 변연계가 뇌의 가운데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에 뇌간이 있고, 그 위에 신피질이 있죠. 제일 아래쪽에는 뇌간은 생명의 필수적인 역할, 숨쉬고 맥박 띄워주고 체온 유지하고 하는 생명의 여기요, 그죠? 여기 뇌간이잖아요. 생명의 필수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뇌의 가운데 부분, 여기가 둘레계통이고 감정을 관할하고, 그 위쪽에 있는 심피질은 이제 학습과 기억, 지식을 쌓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도 감정이니까 둘레계통, 여기에 이상이 있다. 이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쾌락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 이상이다. 그러니까 디스펑션이라는 거의 단어 뜻.
디스펑션은 작동은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여기 이상 작동. malfunction은 잘못된 오작동. 그죠? malfunction. 앞에 MAL 붙여가지고. malfunction 하면은 오작동이고, 뭐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malfunction이고, 다음에 뭐 펑션이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건 뭐라 그럽니까? 저 단어가 unfunction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여간 그거는 고장이고, 그러니까 dysfunction이라는 거는 작동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 뇌의 어떤 기능 이상으로 볼 때는 제일 약한 이상이죠. 약하게 잘못된 거죠. 디스펑션보다 더 잘못된 게 멜펑션이고, 멜펑션보다 더 잘못된 거는 아예 기능조차 하지 않는 것. 언펑션이라는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립이라는 거, isolation. 이거가 에릭 프롬 책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대가 나왔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성숙돼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남하고 분리되어 있어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 그때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사춘기에 있는 한창 크는 애들은 보면은 또래들하고 딱 전부 다 같아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래들하고 조금만 달라지면은 이제 그게 뭔가 불안하고 뭐 그런지 안 할라 한다고. 우리 아들 얘기 들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화를 나이키가 아니고 뭐 유명 상품 아닌 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씩 딱 내버려 버리더라고. 애들이 이직하는 거지. 전부 다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한때 저들이 클 때는 대학교 때 나팔바지, 청바지 이런 게 누구나 다 나팔바지로 입고 장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불안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에릭 프롬이 지은 그 책에 보면은, 에릭 프롬은 동양 사상에 많이 심취해가지고 있었죠, 그죠? 특히 도교 이런 데 많이 심취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제 고종 사촌이 그 책을 추천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은 책인데, 제 생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생각이 저하고 딱 맞는 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남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 갖고 굉장히 둔감하다 그럴까. 저는 전혀 뭐 그런 거 안 느끼거든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이런 거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연구 같은 것도, 남들이 뭐 오르르 달라드는 데는 저는 막 빠져나와 버립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를 좋아. 혼자 있는 게, 물론 뭐 저도 뭐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 꼭 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시간도 즐긴다. 그런 거가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약하면은 자꾸 막 어디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패거리 지으려고 그러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됐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외로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본디지는 내가 너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다, 내가 너미가 하는 그 생각을 충족을 하면은 그게 이 도파민 시스템 이거를 활성화시킨다. 이쪽도 운동 관련되는 것도 도파민 시스템이라 그랬습니다.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활용하는 그 시스템. 그런데 이쪽은 운동 계통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파킨슨 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동 기능 이상이 오는 게 이쪽이 잘못돼서 그렇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 중내에서 중간내에서 우리 대뇌의 아랫도리로 해가지고 앞쪽 안쪽으로, 앞쪽 안쪽이거든요. 아까 앞쪽 안쪽이라 그랬죠. 앞쪽이고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이리 가서 이쪽 부분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회 관계를 잘 하고 있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 만족감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호르몬들, 옥시토신, 바스프레신이 또한 분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외톨이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함께 일원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뭔가 편안함, 만족감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측, 선쪽, 배쪽. AI는 복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이 이제 배복자죠. 배쪽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배쪽, 아래쪽, 전두엽. 이쪽에 있는 선조체, 여기 선조체. 사실은 선조체가 이렇게 큰데, 배 쪽에 있는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격 의지해, 뉴클레어스 아컴번스라고 하는 요쪽. 다음에 전두엽, 뇌섬엽,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뇌섬엽, 싱귤레이트 콜텍스, 여기에 있는 싱귤레이트 콜텍스, 앞쪽, 안티어리, 앞쪽 싱귤레이트 콜텍스, 요게 싱귤레이트 콜텍스거든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 요게 싱귤레이트 콜텍스예요. 여기 이렇게까지 돌아가거든요. 싱귤레이트 콜텍스 중에 앞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두엽입니다. 앞쪽 싱귤레이트 콜텍스는 전두엽에 속합니다. 이런 거로 도파민이 방출되는 보상회로다.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회로다.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을 보상이라고 해요. 신경과학에서 보상은 담배를 피우니까 좋더라. 다시 피우고 싶은 게 보상이에요.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신경망이다. 보상회로. 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싶게 하는 신경회로를 보상회로라 그런다. 좋은 게 그렇겠죠. 그죠? 나쁜 거는 반복하고 싶지 않겠지. 좋다는 얘기. 그래서 쾌락 시스템이다. 그게 이제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하고 협응해가지고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본디지를 즐겁게 경험하는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잘못 작동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요거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상이고요. 시상이고, 요 앞쪽에, 아래쪽에 시상하부가 있죠. 제일 가운데에 보이는 게 제3뇌실, 이게 뇌실이잖아요. 가쪽 뇌실, 3뇌실, 4뇌실, 그 다음에 척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삼내실의 아래쪽이 여기 뇌하수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이 중에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리어스하고 수프라옵틱, 파라벤트리큘라는 벤트리클 옆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벤트리클 옆에 여기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리어스 여기하고 수프라옵틱이라는 건 옵티케아즘, 시각교차 위라는 뜻입니다. 시각교차 위에 있는 핵이다. 여기가 시각교차거든요. 시각교차 위에 있는 핵. 여대 좀 있습니다. 수프라옵틱 2번, 3번. 요거네요. 여기에서 두 호르몬이 동시에 두 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계통, 주변신경계통에서는 아기가 젖을 빨 때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수유를 잘 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궁수축, 분만할 때 자궁수축을 하는 게 옥시토신입니다. 유도분만 할 때 옥시토신 주사를 놓는 거예요. 라고 중추신경계에서는 이제 이게 신뢰감, 유대감, 이런 사회적 접촉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변 신경계에서의 확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서의 작용하고가 상당히 다르죠. 그죠? 뭐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또 호르몬은 분비가 혈관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혈관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온몸에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군데를 조절을 한다.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만 있으면 그 수용체가 있는 세포한테는 가가지고 작동하게 된다. 바소프레신은 혈압 유지를 하는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오줌을 적게 하는, 오줌을 덜 누게 하는, 이게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안 되면은 엄청 오줌을 많이 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줌을 덜 누게 한다는 거는 혈액에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오줌이 되는데, 그 오줌을 다시, 유린을 다시 혈액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분 제흡수예요. 바소프레신은 물이 우리 몸에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 이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이것도 이제 결속력이 중요하다. 나머지 뭐 이런 것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여기서는 어쨌든 사회 결속 이런 거를 유지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아이솔레이션 됐을 때는 이게 잘 안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보상회로가 작동을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뇌에서 내가 지금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은 여기서 하고, 자, 그런 거를 느낌을 불러일으키도록 우리 몸의 어떤 생리를 조절하는 것은 호르몬이 하겠죠. 우리 유대감을 갖다가 조절하게 하면서 우리 생리 현상을 이쪽에 보면은 뭘까요? 우리 생리 현상 중에 뭐가 잘 되면은 유대감이 좋아질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거가 생리가 일단 변해야지 우리 정신적인 게 변하니까. 뭔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단 한 군데에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한다기보다 아마 여러 군데 작용을 해가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했었고, 이게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회피, 동기 증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부정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과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정적인 어떤 사회성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과민성이 생긴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가지고 내가 참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소가 되니까 반작용으로 더 유대 관계를 더 갖고 싶은 거라. 이런 행동이 애정 결핍 행동이다. 나는 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나한테 좋아한다고 그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게 애정 결핍을 보이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런 얘기. 예.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은 사회성에 대해 갖고 본디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더 달라붙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집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계속 앞으로 실험 결과로 나옵니다. 뒤에 굉장히 복잡한 우리 실험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가 참 좋아요. 다른 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상회로가 감소됐다. 도파민 시스템라고 하여간 더 과민해진다. 특히 위협 같은데 더 과민해진다. 부정적인 사회 경험에 대해 가지고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가지고 악순환된다. 이거는 호르몬적으로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가지고 만성 스트레스 면역 체계 유발을 한다. 긍정적 자극에 반응이 무뎌지고 부정적인 자극에 과민해진다. 사회적 신호와 감정 상태를 이거를 종합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이걸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이상이 생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시도하더라도 정서적 충족감이 낮고 만족감이 떨어진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 관계를 하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더 달라붙는다. 이 개념들이 하여간에 쭉 앞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뇌의 가치체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상보다 덜 만족하고 이게 애정결핍이라는 걸 나타낸다. 하여간 주의력 경계 상태가 증가한다. 이상이죠, 그죠? 뉴로셉션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는 게 뉴로셉션인데, 신경인식인데, 거기가 일단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반응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 좀 그거를 완화할 수가 있다. 치유 방편으로 지금 명상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마인드풀니스, 사티 명상하고 러빙 카인드네스, 자애 명상이 이게 이제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면 대친절하는 것을 키우는 그런 명상, 이게 신뢰 회복, 사회 진화도를 증진시키는 데 좋더라.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은 자동적 부정사고 감소, 자기수용 증가. 자동적 부정사고라는 게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이어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알아차림하면은 떨어져 나온다. 그 얘기죠. 그죠? 전체 요약인데 뭐 다 반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외로움은 벤트럴 스트라이텀, 그러니까 배쪽 선조체의 활성학, 증가된 배쪽 선도체의 활성하고 관계가 있더라. 누구하고? 클로스 프렌드하고. 친한 친구하고 만났을 때 배쪽 선조체 활성이 증가되더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정상인 뇌의 벤트럴 스트라이텀에서 나타나는 뇌 활성보다가도 더 강한 뇌 활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좋아하려고 벤트럴 스트라이텀이 이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데니까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집착이죠. 그죠? 집착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애정 결핍 현상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외로움이 높을수록 가까운 사람에 대한 연결감이 낮고, 그러니까 이 도파민 시스템에 디스펑션이 있고, 벤트럴 스트라이텀 액티비티가 더 커지더라. 이 사회적 재연결에 대한 강한 욕구, 내가 지금 외롭다,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다시 그 그룹에 속하려고, 다시 연결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벤트럴 스트라이텀이 더 강한 활성을 보이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외로움 지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지수는 UCLA Loneliness Scale, 외로움 이거 스케일을 우리말로 뭐라 하죠? 척도, 외로움 척도, UCLA 외로움 척도. 앞에 UCLA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UCLA에서 개발을 했는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UCLA에서 개발한 외로움 척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감이 떨어지더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그룹에 속했다는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자, 이러니까 더 정상인보다 떨어지니까 정상인 같이 만족을 갖기 위해 가지고 벤트럴 스트라이텀이 더 강해지더라. 벤트럴 스트라이텀의 활성입니다. 벤트럴 스트라이텀의 활성이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아니 이게 뭐죠? 가까운 사람을 만나던 가까운 사람 만나는 거 하고 이거는 낯선 사람 만나는 건데, 가까운 사람하고 만날 때에
이 벤트럴 스트라이텀 활성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커넥션 됐다는 것을 덜 느끼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뇌활성이죠. 회전결핍에서 보이는. 이렇게 돼야 정상인이 이 정도 이렇게 높아져야지 정상인이 느끼는 그런 사회적 본디지 정도를 느끼니까 그렇겠죠. 낯선 사람하고 만날 때는, 낯선 스트레인저하고 만날 때는 그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이 외로움이 낮은 경우는 어쨌든 분석을 하니까 외로움이 낮은 경우, 즉 거의 정상에 가까우면은 이건 데이터에 지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외로움이 높은 경우, 이쪽 외로움이 낮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외로움이 낮을 때는 편도체의 반응이 별 변화가 없었는데 높아지니까 편도체가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편도체 안에 스트라이텀 활성이 높아지고 낯선 사람 만날 때는 더 낮아지더라. 낯선 사람 볼 때는 외로움이 높을수록 이게 감소하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낯선 사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만약에 A만큼 1이라는 것만큼 내 활성이 편도체 활성이 있으면은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1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인가요? 편도체 활성을 좋아한다는 쪽으로 보면은 그게 더 낮아졌으니까 더 싫어하더라. 부정적인 거에 대해 갖고 더 민감해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좋은 쪽은 그만큼 덜 느끼고, 덜 정상인보다 좋다는 느낌이 더 줄어들고, 나쁜 쪽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 더 나쁘게 본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은 이제 테마가 달라지는데, 론리니스는 소셜 앵자이어티와는 다른 뉴럴 베이스를 갖더라. 외로움은 사회성 걱정인데,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걱정을 만들어내는 신경 근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게 이제 보상 시스템에서 소셜 앵자이어티하고 론리니스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갖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코멘터리고요. 그 논문이 이제 이겁니다.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라는 좋은 저널에 나온 겁니다. 이게 탑 저널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실린 그런 데이터들도 흔히 아주 좋은 걸로 이제 채택이 되고, 어떤 리뷰 논문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실린 2022년도에 실린 디소시에이션이다, 뉴럴 디소시에이션이다, 행동도 다르고 신경 근거도 다르더라.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경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기존에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초록인데 복잡한 거는 넘어가고 결론만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불안과 달리 외로움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회피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중재법, 그러니까 이게 치유법은 외로움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달리해야 된다,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가 소셜 앵자이어티보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이솔레이션 되면은 걱정, 사회 불안, 앵자이어티가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이 두 심리의 기전이 공통됐다, 공통적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경 근거가 서로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을 연구하는 방향 설정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논문이 사실 이게 22년도 논문이라 가지고 그 전에 2016년도의 논문을 우리가 사실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죠, 그죠? 자, 그게 더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그 논문하고 이 논문이 이 외로움이라는 거의 신경 근거가 걱정하고 다른 거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코멘터리에 나오는 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리 실험이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실험하는 실험 모델이 일단은 그 밑에 깔린 그 심리학적 그런 근거가 100% 이해가 저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얼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로 해봤느냐면은 뭐를 베팅할 때 의사 결정 단계 하고 피드백 단계, 이겼을 때 받는 피드백하고 졌을 때 받는 피드백, 이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사회 불안에서 보이는 그런 데이터하고는 일관되게 구별되는 행동도 보이고 신경 반응도 보이더라. 이 결과예요. 결국 소셜 앵자이어티하고 론리니스는 서로 신경학적으로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험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내기를 하는 거. 이거는 컴퓨터하고 내기하는 거. 물론 컴퓨터에 사람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이거 컴퓨터에 그냥 컴퓨터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내기했을 때 이겼을 경우에 즐거운 표정의 사람을 보여주고 이겼어 하고 3불 주고 3유로 주고, 졌어 했을 때는 찡그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주는 건 없죠. 이런 거하고 컴퓨터하고는 그냥 사람 안 보여주고 컴퓨터가 그냥 이겼어 하는 표시를 보여주고 3유로 주고, 졌어 하는 표시를 보여주고 주는 거 없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0유로에서부터 3유로까지 베팅을 하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표정을 보면은 뭐, 이 찡그리는 표정에서부터 약간 다양한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 찡그리는 것도 정도별로 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소셜 갬블링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만족도, 왜 50, 만족도가 0에서부터 100이라 치면은 그 중간치가 되는 C50을 뭐 계산해내고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 단계에서 뭐 결정 단계하고 피드백 단계. 이거는 배팅을 어떻게 할래 하고 안전하게 배팅하는 거 하고 위험하게 배팅하는 거 하고 다음에 피드백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인간하고 배팅한 때에는 이겼으면은 칭찬하는 표정, 졌을 때는 경멸하는 표정, 컴퓨터에서는 그냥 이런 표시만 보여주는 이런 식의 뭐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과제 종료 후에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유쾌했느냐 하는 것도 평가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실험 모델이 되어가지고 100%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칭찬 받을 때 하고 비난 받을 때 하고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받을 때에 피드백을 받을 때에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주관적으로 내가 만족도를 얼마큼 느끼느냐 하는 것도 측정하고 다음에 뇌를 MRI로, fMRI로 촬영까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제가 정리한 것이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챗 GPT 정말 엄청 똑똑해요. 옆에 정리해달라 하는 것도 이것도 챗 GPT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챗 GPT는 제가 이제 이 실험 구조, 실험 방법에 대한 거를 논문에서 이렇게 쭉 카피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챗 GPT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또 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내한테 이래 줍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올리면 한 5초 정도 지나면 주르륵 쓰기 시작하는데 밑에 이런 것도 다 물어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회적인 걱정이 이제 사회적인 걱정의 점수, 이거를 뭐 0에서부터 100으로 했는지 약간 점수를 이 걱정이 낮은 사람한테 조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 외로움이 심한 사람한테 조사하고 해보면은 외로움이 심한 사람들 그룹이 외로움이 덜한 사람들보다 사회 걱정 점수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심할수록 사회성 걱정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전한 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100%다 안전한 쪽을 선택했다는 거고, 이 데이터가 조금, 이런 데이터를 왜 만들어 놨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하게 결정했을 때 주는 돈이 많을수록
다 안전한 쪽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쪽으로 주는 돈이 적을수록 안전한 쪽으로 결정하는 포션이 적어진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왜 데이터를 냈는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컨트롤 뭔가로 들어간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심리학적인데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이런 걸 넣는 걸 보면은 분명히 뭐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를 결정할 때에 론리니스가 외로움이 적은 그룹하고 외로움이 높은 많은 그룹하고 차이가 없더라 하는 거. 이게 왜 이런 컨트롤, 이게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심리학적으로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가 완전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르지 않아야지 실험적인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만족도 요거 50, 결정하는 퍼센테지가 50, 여기서는 결정하는 거에 퍼센테지가 50인 거를 요거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컴퓨터하고 한 거하고 사람하고 한 것도 비교를 또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쉽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뭐를 베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현상이 이게 바보나 등신같이 여기 쉐이프 디시전 하는데 많이 준다 해도 그쪽으로 결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가 이제 low lonely든 high loneliness든 간에 뭐를 결정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신 같은 그런 결정은 안 하더라 하는 거를 이게 기본 대조 실험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내놓은 걸 거고, 이 뇌과학자가, 해부학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밑에 깔린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비교할 때에 통계치 비교잖아요. 그죠? 이거 차이 나는 거 같죠? non-significant라고 그러거든. non-significant.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요거 평균 값으로 보면은 이게 더 높지만은 통계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자, 이런 데서 과학자가 굉장한 유혹을 받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이렇다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하면은 조작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될 경우 같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어떤 데이터는 집어넣고 어떤 데이터는 빼버리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죠. 이게 참 힘들어요. 과학을 해보면 솔직하게 이게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이게 물론 내가 세운 가설하고 맞으면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틀리면 이거 막 거꾸로 뒤집고 싶거든. 이게 참 유의한 데이터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은 여기 차이가 좀 더 크도록 어떤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 실험 횟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숫자, 테스트한 사람 숫자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이게 표준 편차가 줄어들도록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 아마도 이 사람 숫자가 표본 집단이 커지면 저는 제 경험상 이건 차이가 있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표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래요. 표본 수요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병신하네요. 이거 바보기나. 지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그 그룹 정상이라 그럴까 그 내에도 보면은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거의 4, 50까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한다, 안 한다, 이게 내가 베팅을 어디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이렇게 굉장히 변이가 심한 것 같아요. 심리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그 실험실 방 그거조차 굉장히 뭐가 정제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철저히 컨트롤 해가지고 했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실험 데이터,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데이터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 당연히 이거 빼버립니다. 이렇게 다 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실험 오차다, 자시 실험 착오다, 이렇게 보고 빼버리는 거죠. 자,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B에서 마태를 보면 로우 러닝이스하고 하이 러닝이잖아요. 근데 선영은 컴퓨터하고 휴먼이라고 해서 컴퓨터는 왜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런 배팅을 하는 상황하고 사람하고 배팅하는 상황하고를 따로따로 통계를 내본 거죠. 근데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러닝이스나 하이 러닝이스나 그러니까 외로움이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배팅하면은 많이 죽게 하면은 컴퓨터하고 하던 사람하고 하던 간에 안전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당연한 결과 같은데 이런 게 백그라운드로 필요한 모양이에요. 대조 같은 그 실험의 밑바탕이 일단은 기울어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운동장을 균형을 맞춰 놓고 실험을 해본다. 이래.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컴퓨터하고 배팅을 했을 때 만족도, 사람하고 배팅했을 때 만족도, 이거 주관적으로 만족도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드백 단계에서 봅니다. 이겼을 때죠. 이겼을 때 컴퓨터가 너 이겼어 하고 공표 쳐주는 거 하고 사람이 너 이겼어 하고 아주 유쾌한 표정을 보여주는 거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겼을 때는 별 차이가 없더라. 졌을 때는 컴퓨터가 꼽혀 보여줄 때 내가 느끼는 쾌적도, 프레젠트니스, 유쾌도 하고 보다가 사람이 너 졌어 할 때의 쾌적도, 유쾌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이 심리학, 외로움에 대한 심리학을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하고 하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괴로움이 덜 하더라. 달리 표현하면 이거는 졌다는 거에 대한, 돈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덜 하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쁨이 더 좋더라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비록 졌지만은
그 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실망감, 역으로 얘기하면은 육해감이 사람하고 내기했을 때가 그래도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타인과의 연결 욕구가 강해가지고 부정적 인간 피드백조차 컴퓨터가 부정적으로 피드백하는 것보다는 더 기분이 좋더라.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을 사회성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졌더라. 사회적으로 사람하고 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보고 컴퓨터는 대조라고 보고 사람하고 하는 사회성, 사람하고 할 때가 더 즐거움이 더 하더라는 거가 해석이 사회적 접촉을 더 하겠다는 갈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어려워요. 이 심리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 당연하지 하고 데이터 해석이 될 수도 모르는데 이 사회 심리학의 문외한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한참 공부하고 생각하고 AI한테 물어보고 이래 보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있겠네 하는 생각감이 들어요. 자, 이제 내 촬영한 거 봅니다. fMRI 촬영한 거. 피드백 단계에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졌을 때, 결정 단계, 디시전 단계죠, 그죠? 이건 결정 단계에서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외로움이 낮은 사람 파란 거, 외로움이 높은 사람은 빨간 건데, 외로움이 심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편도체 활성이 낮죠, 그죠? 편도체가 덜 활성화된다. 언뜻 그렇게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도 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정 단계에 내가 3유로를 배팅할지 1유로를 배팅할지 약간 걱정하거나 갈등하는 단계에서 편도체가 작동을 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평균값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더라. 결정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걱정 단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걱정 단계. 소셜 앵자이어티를 대변한다고 보면 되죠. 걱정 단계, 걱정에는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보상 단계에서 보면은 뉴클리어 어컨번스 이게 이제 뉴클리어 어컨번스가 사회 보상 시스템에 관련되는 그런 그 내구조인데 여기에 관련된 이거란 말이에요. 뉴클리어 어컨번스 이거요. 이게 보상 신호자 회로에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뉴클리어스 어컨번스. 그러니까 네가 졌어 이겼어 할 때에 내가 받는 보상감 이게 여기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 보상감 판단 단계에서는 외로움 정도가 낮은 사람은 편도체가 이렇게 편도체잔에 중격 허지의 활성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만족감이 덜 하더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이고, 참. 부정적일 때 이제 이렇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뉴클레스 어컴번스의 내 활성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정상인이라고 보면은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뉴클레스 어컴번스의 활성이 심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뉴클레스 어컴번스의 내 활성이 뚝 떨어지더라. 정상이 아니더라. 자, 이런 거를 어쨌든 보여줍니다. 이 해석하는 게 보면은 이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부정적 인간 피드백, 인간이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보여줄 때에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덜 활성화되더라 하는 건데, 부정적 사회 피드백을 회피하지 않고 덜 부정적, 모르겠어요. 어려워.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 자, 어쨌든 그 심리학적인 거는 자취하고, 뉴클레스 어컴번스라는 뇌 구조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생겼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뉴클레스 어컴번스하고 히포캄퍼스하고의 기능적인 연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이 두 구조가 연결성이 좋더라. 기능적 연결입니다. 두 개가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조사한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두 구조가 더 연결된 연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더라. 여기는 이걸 통계적으로 커넥티비티를 사람 각자 개인마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 더 중요한데, 외로움이 심할수록 그 사람의 뇌에 뉴클레스 어컴번스하고 해마하고의 연결이 더 강하게 돼가지고 있더라.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해마 그 자체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기보다도 약간 해마의 해마가 기억하고 많은 관련이 있죠. 기억하고 어컴번스하고의 연결성이 더 강해졌더라. 더 많은 기억들이 더 가입 하더라는 얘기예요. 외로움이 심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더 많은 기억을 갖다 붙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의 밑바탕에 깔린 신경 기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가죠, 그죠? 괜히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보다가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데이터가 이해가 갑니다. 자, 이거는 좀 또 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도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접촉을 더 갈망하고 집착하고, 이게 예전 결핍이죠, 그죠? 그리고 사회 불안이 높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치 있게 여긴다.
사회 불안하고 다르더라는 그런 얘기,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애정 결핍증 같은 거를 보이는데 외로움이 이게 이런 행동이 사회 불안이라는 거하고 다르더라. 사회 불안에서 보이는 행동하고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는 사회 불안의 신경기전하고 외로움의 신경기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아직 100% 이해가 안 돼요.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좀 이렇더라 하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던데, 우리는 뭐 이건 잘 모르겠고 결론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데이터의 종합 해석인데, 사회 불안하고 편도체하고 반응은 이 정상적인 사람은 사회성 불안을 느낄 때 편도체 반응이 커지더라. 근데 여기는 편도체 반응에 외로움이 높은 사람은 반응이 둔하더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편도체 반응에서는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정리가 조금 이해가 금방 안 되네. 낮을 때는 이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보이더라. 여기는 상관없더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넘어와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결국 설명하려니까 힘드는데, 애정 결핍을 생각하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낮아도 이게 뭐 뉴클레오스 컨번스가 더 강해진다 하고 뭐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I가 정리를 한 건데,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설명하려니까 더 이상하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험의 최종 결론. 사회 불안하고 외로움은 다르다 하는 것. 사회 불안하고 외로움은 신경 기전이 다르다 하는 것. 이 논문이 이제 이런 중요한 결론을 냅니다. 전체적인 그런 이 논문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또 설명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G의 경우에는 외로움은 등쪽 솔기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 불안하고 외로움하고는 신경 기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에는 등쪽 솔기핵이라는 요겁니다. 요 중내 뇌간에 흩어져 있는 그물 형성체라고 그럽니다. Reticular formation. 그물 형성체. Reticular formation. 핵은 핵인데,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핵은 핵인데,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를 핵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신경해부에서. 핵은 핵인데,
모여 있는 양상이 그물같이 엉성하게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그물 형성체 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물 형성체가 내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내에 흩어져 있는 이 라피 뉴클레아, 도살 라피 뉴클레아이, 요게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쥐로 보면은 도살 라피 요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미그달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보상회로죠. 보상회로. 이 보상회로잖아요. 이 보상회로인데, 이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거는 도파민 시스템이 아니고,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회로인데, 세로토닌 시스템입니다. 세로토닌은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로토닌 시스템인데 우리가 뒤에 논문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파민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시스템에도 관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살라피는 세로토닌 시스템인데 세로토닌 시스템은 학습과 기억에 관련되는 시스템인데 도파민도 분비하기 때문에 같은 핵에서 도파민도 분비하기 때문에 보상회로에도 관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도살라피에 있는 도파민 뉴런, 도살라피의 세로토닌 분비 뉴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라피 뉴클리어스 중에 있는 도파민 분비 뉴런이 사회 고립을 나타내더라, 관여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